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부 리그 강등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K리그 최다 우승 구단 전북 현대모터스가 부활을 위해 광주FC에서 최고의 전술가로 아시아 최고의 명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정효 감독을 데려올 것이다. 이정효 감독 선임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대표팀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에 이어 수원FC 감독으로 K리그 1 무대에서도 지도력을 인정받은 김은중 감독이 최근 소속팀과 재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K리그 감독 연쇄 이동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전북 유력설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수원FC와 겪고 있는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정보를 통해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현대 새 감독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죠. 지난 16일 전북 현대가 김두현 감독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에 루마니아 출신의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임한 이후 선임이 됐죠.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 이전에 임시 감독으로도 전북을 이끌면서 김상식 감독 시절 전북의 수석 코치를 일했고 또 임시 감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현역 선수 시절에도 전술적으로 또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그 기대와는 달리 정식 감독이 되고 나서는 사실 경기력과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규리그에서 10위에 그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내려가게 됐고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1, 2차전을 모두 승리를 하면서 서울 이랜드를 제치고 잔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시즌 내내 이어졌던 팬들의 원성과 비판을 이겨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다음 시즌 반등을 위한 기대감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전북 현대가 사실상 해임을 결정한 것인데요. 김두현 감독의 코칭 방향성, 전술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선수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과 선수 자원 활용 등의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고 전북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축구의 정상권에 재진입하고 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더욱 과감한 변화와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북 현대는 팀의 제도약과 리빌딩 실현을 위해 리더십과 뛰어난 전술 전략 등을 갖춘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코칭 스태프도 개편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김두현 감독이 사실 전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북 현대가 2024 시즌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팀 내부 조직력의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북 현대가 라커룸 카메라를 공개했던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김두현 감독이 정말 언성을 높이면서 거의 분노를 숨기지 못하면서 선수들이 뛰지 않는다. 태도가 문제가 있다. 뛰어야 이긴다. 이렇게 설렁설렁 뛰고 이렇게 어떻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다그침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팀의 위기는 항상 내부 선수들이 뭉치지 못하고 또 선수들이 하나의 힘을 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전북 현대가 오랫동안 K리그 최고의 자리에 군림할 때는 물론 어떤 축구팀이든지 잡음도 있고 또 불화 같은 일들, 내부의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내부 경쟁에서 이긴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또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를 통해서 위계 질서가 잡히고 확립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최강희 감독이 떠난 이후 또 대대적인 구단의 운영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선수단 역시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새롭게 또 고액 연봉을 받고 합류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전북의 기존 질서에 큰 조금 변화를 가져왔고 그 과정 속에 기존의 핵심 선수들, 새로운 또 선수들 중에 핵심 자원들이 조금은 다른 결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의 그 무리들 안에 파벌이 형성되는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물론 서로 경기를 할 때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경기력으로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서히 팀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려갔던 것이죠. 물론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영입한 선수들의 개별적인 경기력이라든지 전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 페트레스쿠 감독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인데 김두현 감독이 부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선수의 이런 조직력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도 해소해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 되는 상황이 됐고 김두현 감독 체제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가 다음 시즌에 쉽지 않겠다라는 내부 결론이
결국 성적을 떠나서 감독을 교체하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만연해 있는 선수단 내 불협화음에 대해서 일부 선수들이 정리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은 정리하기 어려운 중요한 그런 팀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안고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이 강등 위기를 겪고 잔류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봉합이 됐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솟아오를 수 있고 또 이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조금은 베테랑 감독 내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북 현대가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추릴 때 FA 신분인 감독을 위주로 물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감독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팀에서 확실히 데려올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FA 상태로 있는 감독 중에서 꽤 거물들이 있었죠. 강원FC를 K리그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또 K리그 2024년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윤정환 감독이 강원FC와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울산 현대에서 꾸준히 K리그 준우승 및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고, 또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한 이후 대표팀의 또 임시 감독직을 맡았을 때도 짧은 기간이지만 특출난 모습을 보였던 이 김도훈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전북 현대의 선수로도 레전드로서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이 두 감독보다 이정효 감독이 우선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 FC와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새로 맺은 계약 안에 팀을 떠날 때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는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사실상 FA 감독들과 같은 조건 하에서 부담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것을 전북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윤정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규모나 또 연봉 규모에 있어서도 전북 현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윤정환 감독이 전북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팀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 윤정환 감독이 정경호 서코치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특히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경호 코치의 영향력이 꽤 컸다라는 또 현장에서의 반응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윤정환 감독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분명히 예전에 또 아쉬웠던 부분들이 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팀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새로 선임한 감독이 실패할 경우에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실 이정효 감독은 지금 광주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또 철학이나 또 AFC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과 등을 생각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후보다라고 꼽혔고, 그런 가운데 실제 접촉이 진행이 됐고 협의 단계가 이루어졌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 계약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12월 18일 낮이었죠. 국내 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효 광주 감독을 전북의 새로운 감독으로 낙점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며 18일 오늘 계약을 하고 19일에 공식 발표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거피셜 수준, 발표만 남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이어 1시간여 만에 또 국내의 유력한 통신사죠. 종합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합뉴스 TV의 또 베테랑 축구 기자 김종혁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차기 전북 감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정효 광주 감독이다. 강한 카리스마, 변화무쌍한 전술로 얇은 선수 중에도 광주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에 어울리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를 떠나도 위약금이 없다고 알려진 만큼 팀을 옮기는데 걸림돌이 없다고 했습니다. 광주 구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이정효 감독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외국인 감독을 깜짝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을 하면서 전북이 새로운 감독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리더십, 뛰어난 전술 전략 등을 요구했지만 K리그에서의 기존 경험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에 이어서 스포티비 뉴스 그리고 일간 스포츠에서는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전북이 언론사들의 문의에 대해 이정효 감독 부임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새 감독 후보들을 다 만나지도 못했다고 대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아직 누가 유력하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도현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여러 후보군들이 있고 만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다 만나보지도 않았다. 아직 누가 유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12월 안에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이룰 수 있을지 여부도 뭐 확답할 수 없지만 서두르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정효 감독을 만나서 협의한 것은 맞지만 다른 후보군도 더 만나보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니까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사실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나오고 있는 소문들은 박지성 기술고문이 테크니컬 디렉터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새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이 감독 선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이클 김 전 축구 대표팀 코치가 벤투 감독과도 접촉을 했다. 뭐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인 세르지오 코스타와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또 전북 왕조를 확립했던 최강희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클럽 산둥과 계약이 최근 갑자기 종료되면서 급부상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우선 마이클 킴 디렉터가 벤투 감독과 여전히 막역한 관계이고 또 실제로 최근에 안부차 연락을 나눈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상황들을 물어봤을 수는 있어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에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막 치르고 있고 또 아직 가능성이 본선에 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런 제안이 뭐 구체적으로 오갔을 리가 없고 또 그 제안이 갔다고 해서 벤투 감독이 받아들였을 리도 없다라는 그런 축구계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즉 뭐 얘기를 나눴을 때 전해진 얘기가 와전됐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정말 밀도 있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 전북 감독인 주제 모라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북에 돌아오고 싶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다시 선임할 현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것들이 또 멋진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강희 감독은 우선 다시 전북으로 온다면 감독직이 아닌 뭐 단장직이라든지 뭐 대표이사직, 구단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다시 최강희 감독을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북 구단 내부에서도 꽤 이제 이게 큰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물론 최강희 감독에 대해서 지금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정효 감독이고 또 이렇게 구단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정효 감독 역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광주 FC와의 이별을 또 깔끔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먼저 이런 상황들이 좀 나가고 인정되기보다는 정리가 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좀 이게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정효 감독의 부임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다. 협의도 사실상 꽤 많이 이루어졌고 유력하다라고 봐도 좋은 상황이라고 파악은 되나 조금 더 마지막 변수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은 근데 구단과 감독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 또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뭐 잘못됐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확정되고 공식 발표가 나온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이정효 감독으로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남은 변수, 최강희 감독이 다시 시장에 나온 상황이라든지 또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축구계 관계자들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선임한 감독이 또 실패를 한다면 김상식, 페트레스쿠, 김두현에 이어 또 다른 감독이 실패를 한다면 게다가 외국인 감독이 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요건이 정말 세계적인 명장이 온다면 선수단을 확실하게 휘어잡고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또 아닐 경우에는 지금 선수단 내부의 이 문제들을 과연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그보다는 팀 분위기를 제대로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독이 올 수 있다.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 아니면 최강희 감독이 그 적임자가 될 수 있고 현 시점에서는 미제막 산둥에서 나오게 돼서 갑자기 급부상한 최강희 감독보다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양측이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효 감독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천 유나이티드가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최영근 감독과 이제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최영근 감독의 잔여 계약이 남아있고 그 잔여 계약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정적 여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임시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밀도 있게 진행될지에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뭐 외국인 감독도 살펴봤다, 뭐 국내의 여러 베테랑 감독들과 접촉을 했다, 내지는 사실 이정호 감독도 실제로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꽤 긍정적인 의견도 오고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부 조건적인 면에 있어서 결렬이 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정호 감독을 놓쳤고 또 이정호 감독은 전북적으로 기울게 된 상황에서 김은중 감독이 지금 수원FC와 재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고 내지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수원FC가 김은중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은중 감독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대표팀 감독으로도 능력을 보여줬고 그 이전에 올림픽 대표팀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대표팀이라든지 국가대표 연령별 대표 코치로도 꾸준히 능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수원FC에 부임을 해서 지난 시즌 K리그 5위를 차지한 성과, 경기력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은중 감독이 수원FC에서 나올 경우에는 전북현대 감독의 후보군에도 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축구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은중 감독이 올 시즌을 마치는 대로 수원FC를 떠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한참 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축구계 사이에서,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파다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김은중 감독이 현재 팀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순호 단장과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선수단에서 뭐 이미 너무 이제 그런 정황들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밖으로 새어 나왔다는 것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는 인물 외에 다른 대표이사가 내정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표이사도 김은중 감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김은중 감독이 수원FC와 재계약이 무산될 경우에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은중 감독과 최순호 단장 사이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지금 보도상으로 나오기에는 이 재계약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김은중 감독이 연봉 2배 인상이라는 너무 무리한 조건을 요구를 했다. 그리고 선수 영입을 예산상 어려운 선수들을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 외국인 선수들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은중 감독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우선 연봉 인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2배의 연봉을 요구하지 않았다.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2배까지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선수 영입 리스트에 대해서도 선수를 영입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전에 뭐 이적 시장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채 선수 영입이 이루어지고 오게 되고 또 본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순호 단장 쪽에서 이런 선수 영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향후 재계약을 맺을 때는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나 나에게도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김은중 감독이 자신과 함께했던 코칭 스태프의 지위도 좀 안정적으로 보장받길 원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이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도 단연 계약을 좀 보장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함께하던 일부 코치가 시즌 도중에 또 해임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은중 감독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달라. 나의 연봉도 올려주고 또 코치진의 연봉도 그에 맞춰서 실적에 맞춰서 올려주고 선수의 영입 과정이나 또 선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내가 좀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 그리고 조건적인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호 단장이 먼저 재계약을 체결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은중 감독은 결국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축구계에서의 관측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둘의 사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 수원FC와 김은중 감독 사이에 재계약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다른 팀들의 감독 영입 움직임들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전북현대의 새 감독 그리고 수원FC의 감독 계약 및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 감독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들 또 한준TV가 취재한 상황들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축구 이슈 K리그 이적설 이슈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